네,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명회 자리이고 선생님을 보러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얼굴 공개를 하고 이렇게 너무 침은 튀기지 않게 이제 최대한 조곤조곤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졸리시더라도 이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자, 그래서 오늘 추운 날에도 이렇게 어려움걸음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요 번호가 이제 밑에 있는 페이지, 브로셔 페이지 번호거든요. 그래서 밑에 참고하시면서 설명해 드리시면 되고요. 일단은 계정과학과 과목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머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정과학과 과목이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되고, 일단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수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뉘게 되고, 이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생 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학생 수가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고교 학점제이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과학 계열 과목의 경우에는 생명과학, 그 다음에 세파 물질대사, 생물예전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저희 연구실에서 조사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유형 1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2학기 때 물질대사, 세포화 물질대사,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생물의 유전을 배우는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의 경우에는 이런 학교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셔에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생명과학, 생물의 유전,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세포화 물질대사, 그리고 이 주변의 학교에서 유일하게 경기여고만 세포화 물질대사를 먼저 배우고 생명과학,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 과목의 특성을 잘 알고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각 과목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은 개정 전후로 비교했을 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유전이 3분의 2가 빠졌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수능을 보고 있는 우리 고3 아이들도 유전 때문에 1년 내내 유전 공부를 하는데 그거의 3분의 2가 빠지면서 이렇게 개정 후에 3단원의 세포 분열만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1, 2단원이 오면서 1단원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5단원이 이렇게 1단원을 같이 들어와가지고 1단원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3단원이 2단원이 됐는데, 이때 근수축 부분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내용인데 근수축이 빠져가지고 이제 2단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아마도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커리큘럼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학기 중간에 시험 범위가 신경계까지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말에는 유전물질, 세포분열, 나머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지만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행을 한두 번 이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세포화 물질대사랑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 내용을 볼 텐데요. 이 두 내용은 개정 전 생명과학 2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생명과학 2에서 이 내용은 PPT에 브로셔에 없긴 한데요. 그래서 개정 생명 2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단원과 3단원의 내용이 세포화 물질대사 전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이랑 마지막에 생명과학 기술이 생물의 유전, 그 다음에 여기 일부분이 생명과학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인 세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의 특징은 보다시피 세포화 물질대사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개정 전에 생투만 보더라도 이 두 단원, 이 내용들이 킬러 파트가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포화 물질대사 여기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다른 내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생명과학의 자극이랑 세포 분열처럼 엄청난 뭐 추론이나 문제풀이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외우기만 잘 하면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잘 맞춰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생명과학 계열 3개 중에 세포와 물질대사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 순서로 어려운데, 생물의 유전은 보다시피 생원 생투에 어려운 유전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어려워요. 지금 제가 금요일 저녁반에 생물의 유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마다 한두 명씩 나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한 40명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 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유전처럼 두세 번 정도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생물의 유전을 보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저도 이제 5월달에 특강을 열 거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또 열 거라서 미리미리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들 제가 잘 여기 정리를 해놨고요.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생명과학 계열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개정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생명과학 계열 생명과학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1등급을 받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유전에 대한 부담이 줄긴 했는데 이게 1년 과정에서 6개월로 좀 축소되다 보니까 선행 정도는 비슷하거나 이제 약간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대사의 경우에는 뭐 엄청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선행이 좀 필요하고, 생물의 유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저의 강의에 대한 자랑을 잠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생명학 전공자로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들을 상대로 일반 생물학이랑 그 다음에 편입생물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급 생명, 그 다음에 수능생명과까지 강의를 했고요.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서 생원이랑 생투가 합쳐진 다음에 나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자한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수업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만 이제 시대인지 학원에서 유일하게 이번 겨울방학 때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전자 생물의 유전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학생 수가 좀 적음에도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이 생물 유전을 강의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가 나온지를 미리 판단을 하고 다음 커리큘럼에서 좀 더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짜려고 이렇게 미리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 때도 저 혼자만 세포와 물질 대사를 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는 어차피 아이들이 배우고 잊어버릴 거 5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5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생물 유전도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다음번 강의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생명과학 내신만 전문으로 대치동에 오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학교에 이런 내신 분석, 출제 패턴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저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대인지 학원에 오기 전에는 주로 팀 수업이랑 이제 작은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수 인원을 데리고도 휘문고에는 이때 당시에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오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 1등급. 그 다음에 제가 2024년부터 시대인지 학원에 와가지고 다양한 지역 학생들을 가시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송파 쪽의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또 탈리천 학생들도 유입이 되면서 1등급이 학생 수가 훨씬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작년의 경우에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제가 경기여고 반을 3년째 맡고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다 1등급 받았고, 지금 그 5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 학생까지 치면은 거의 2등급 학생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등급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그 다음에 개포고의 경우에도 3명 중에 2명이 1등급, 그리고 이제 정신여고, 잠실여고, 영동일고에서는 이렇게 전교 1등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강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생명학 전공자로서 정확한 설명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워크북을, 과제장을 만들 때 막 몇백 문제, 2, 300문제씩 풀 수 없는 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꼭 필요한 만큼만 선별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시대 이제 서바이벌 문제처럼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문제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풀어보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데요. 이 실전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막상 평소에 잘하다가도 학교 시험 볼 때 벌벌 떨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2회 정도 모의고사를 줘가지고 꼭 스스로 시간을 재고 연습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개정 전에는 수업에 모의고사를 넣어가지고 연습을 시켰는데 지금 약간 좀 빠듯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따로 수업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이제 아이들한테 2회 정도 주고 이제 풀라고 이제 배부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직보 자료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한 명의 학생만 있더라도 다 맞춤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과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뭐 부교재나 아니면 프린트에 있는 것들을 다 복사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뭐 지원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연구실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연구해가지고 다 학교별 맞춤형으로 시험 범위가 다 달라도
그래서 작년에만 유형이 20개였어요. 그래서 다 전부 다 학교 맞춤형 직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로부터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킬러 유형 QR해설인데, 자, 여전히 자극이랑 유전이 어려운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직접 쓴 해설지도 아이들이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직접 제가 해설 영상을, 지금도 이제 고3 강의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다 찍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이 QR코드만 찍으면은 바로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정말 모든 학생들이 유전에서 고전을 하는데, 이 QR 영상 해설을 보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이 대치동에서 생명과학 킬러 유형 QR 해설 작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지의 경우에는 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더 많이 받고 싶은 학생, 그리고 이제 약간 내신 스타일 연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간지 형태로 내신 문제랑 어려운 문제 섞어가지고 따로 더 추가로 자료를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오답 노트도 배부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매 이제 주마다 테스트를 보면은, 숙작인 테스트를 보면은 그거에서 틀린 걸 바탕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부하는 식으로 자료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세 종류의 테스트를 봅니다. 백지, 개념, 숙제. 그래서 백지는 생명과학을 처음 배웠다면 아이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내용만 백지에다 직접 쓰면서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직접 서술형 주관식으로 확인하는 테스트이고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개념 확인 테스트, 단답형 OX 문제, 지엽적인 개념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숙작인 테스트는 숙제에 있는 문제를 뽑은 다음에 보기를 제거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테스트. 그래서 이 세 종류의 테스트를 제한된 시간 내에 보는 게 목표이고, 보통 상위권 1등급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 90점 이상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바탕으로 내 아이의 실력이 정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제 세 가지 테스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별 숙작인 테스트인데, 내신 때는 지금 겨울방학 때는 이 숙작인 테스트가 다 똑같아요. 근데 내신 때는 중위권 학생도 있고 상위권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 숙작이보다 좀 더 어려운 실력 확인 테스트를 따로 더 만들어 가지고 자기 좀 더 이제 타이트한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자기 실력을 좀 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등급별 숙작인 테스트 내신 기간 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테스트 두 개, 개념이랑 백지가 80점이 안 되면은 바로 남아서 재시험입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남아서 아이들 남는 게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바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숙작인 테스트는 평균에서 10점 뺀 점수가 안 되면은 이렇게 클리닉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수업 방식에 대해서 남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첫 수업 때 이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각서 서명을 받고 이제 군말 없이 남아야 된다 이렇게. 절대로 안 보내면 일단 통과를 해야지 보내주고 있고, 정 가고 싶으면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좀 강제성을 띠게 하고 있고, 이제 클리닉 오게 되면은 이제 클리닉 선별 문제 뽑아가지고 이제 클리닉 문제 풀고 스스로 오답을 하고 조교가 확인하고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명과학 내신 시험 구성인데요. 내신 시험은 일단 공통 출제 요소랑 특이 출제 요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현행의 이제 고3 아이들의 문제들, 수능평가원, 교육청, EBS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아이들이 잘 패턴만 파악해도 9등급 기준으로 2등급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1등급을 결정하는 4%, 1등급을 결정하는 그 요소는 이 특이 출제 요소를 정말 집요하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학교 이제 부교재나 프린트, 그다음에 교과서 안에 있는 그림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는 게 내신의 이제 특이점이고, 나중에 이제 직보 자료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테스트 형태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별로 구분을 하게 했는데, 솔직히 과학탐구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경기여고만 경우에도 작년에 선생님이 2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바뀌어요. 선생님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크게 이런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제대로 개념을 배운 다음에 수능형 문제를 풀면서 정확한 그 문제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풀면은 솔직히 내신 문제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능평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변형 문제, 교육청 EBS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문제를 풀면서 이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변칙을 경험을 해야지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고 올바른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형태로 아이들한테 이제 과제장과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들 주간지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신 결과들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의 사고 방식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1등급만 생각하러 아이들한테 이 강남구에서 1등급 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1등급만 생각하러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고 요것만 잘 하면은 나머지 그냥 자연적으로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저의 강사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통합과학 예시문항 25문제 제가 직접 해설 찍고 밑에 이제 뭐 기사 내용들 다 적어놔서 그 QR 코드 따라가시면은 링크 따라가시면은 제 블로그에 내용이랑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신경계까지가 시험 범위로 예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는데 일단은 1단원 그래서 생명과학 그다음에 물질대사 그다음에 요 생태계 부분 이해에 걸쳐서 나가고 그다음에 자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극도 역시 처음에 개념하고 스킬 배우고 그 다음에 5회차 때는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계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6회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질문이 이제 저도 예상을 하는 게 다른 선생님들은 7회 커리큘럼인데 왜 저만 6회 커리큘럼일까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6회로 짰냐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수축이 킬러 파트인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졌고 이게 원래는 1학기 시험 범위, 1학기 중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을 뻔한 내용인데 이게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때는 사람의 유전 돌연 변이 그 어려운 유전이 3분의 1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중간 시험 범위인데 근수축도 빠졌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 범위에서 유전의 대부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현행 지금 커리큘럼 과거와 동일하게 6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생태계 내용 2회차, 3회차 나가는 생태계 내용은 지금 고3 커리큘럼에서는 하루 만에 끝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끝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내신이랑 수능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신에서는 2회 걸쳐가지고 약간 지업 내용, 그 다음에 방정식 이런 것들 좀 풀려고 이렇게 2회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과학은 K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과목을 준비해가지고 골고루 1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저는 이제 커리큘럼을 6회로 잘 구성을 해서 6회만으로도 작년 이상의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여고 반에 그 전에 이제 연합반이랑 이제 학교반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반이랑 지금 제가 맡은 학교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커리큘럼 구성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새 학교 이외에도 이제 송파나 다른 서초 쪽의 학교도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학교 진도가 거의 일치하면은 연합반 들어도 크게 드는데 지장이 안 됩니다. 근데 중대부고의 경우에는 매년 시험 범위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중대부고는 작년에도 막 1, 2단원 나가다가 막 3단원 일부를 가지고 시험 범위를 포함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합반 수업을 듣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학교 빼고는 연합반의 경우에는 거의 진도만 일치하다 하면은 다 들을만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정신여고나 그 다음에 잠실여고 이 학생 특히 또 잠실여고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계속 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학기 기말 시험 범위가 생명 전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니까 1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막 시험 범위를 막 이상한 걸 끼워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 이상 연합반을 들어도 학교반이 아니어도 크게 듣는 지장이 없고 대신에 중대보고의 경우에는 제 경험상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보고의 경우에는 가급적 중대보고 반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와 물질대사 경기여고 반이고요. 경기여고만 특이하게 세포와 물질대사를 배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도가 이제 6회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 학교에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 진도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신 시간표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
이제 CJ인지 학원에서는 화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이제 연합반의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 저녁이랑 일요일 2시고요. 나머지 이제 학교반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부르셔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 중간고사 대비했을 때 어떤 게 주요 포인트로 공부를 해야 될지 1등급 필승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잘 한 내용이니까요. 요거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은 아마 이제 학교 수업 들으면서 학원 수업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보여줘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용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진짜 내신의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학교 시험들을 쫙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1, 2학기 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게 이제 재수 학원에서 아이들이 재수하는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약간 이제 모범생 같다, 이제 엄친아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듣곤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생긴 거와는 좀 다르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막 다수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긴 갔거든요. 이 수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험생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기회비용이 뭔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입시라는 거는 진짜 빨리 끝낼수록 이 수험생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제가 이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식이 효도하는 시기는 아기 때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아기 때 하는 효도가 평생 하는 효도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점점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더 어렸을 때 두세 살 때 말도 못하고 이제 뭔가 되게 귀여울 때 아장아장 걸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랑 뭔가 지금 이제 자아가 생겨가지고 고집도 생기고 저가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 잘못된 걸 보면서 얘가 이제 좀 이제 컸다고 이제 이러는데 나중에 중고등학생 됐을 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 어머님들이 겪으시는 그런 이제 심정들이 벌써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빨리 이 고등학교 입시를 끝내고 이제 성이 돼서 이제 성이 됐으면 그냥 좀 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의 인생을 사시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빨리 입시를 끝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입시 공부가 중요하긴 한데 입시를 끝낸 다음에 빨리 입시를 끝내고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자본주의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되게 늦게 이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은 2021년 이전에 깨달았더라면은 빨리 아파트를 사서 잠시나 대치해 왔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이제 현우진 강사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요 내용 한번 보실게요. 이제 입시라는 거는 내가 오늘 이제 뭐 수학 관련해서 일단 나오긴 했지만 가장 짧게 컴팩트하게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 세대 넘어가셔야 되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잘해서 일단 가장 컴팩트하게 입시를 끝내자. 이게 일단은 목표겠죠. 네, 그래서 입시는 정말 짧게 빨리 끝내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자본주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일남 채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기념으로 이제 입시가 끝나고 이제 유튜브 채널 조용히 추천하면서 너 이상한 쇼츠나 보지 말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현실적인 감각을 익혀라. 너네들이 그 뒷바라지 해주는 거 부모님 정말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수업 중에서도 이걸 채널 추천하지 않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중간 중간에 이제 약간 썰을 풀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랑 이제 블로그 홍보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보다는 블로그를 좀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방문하시면은 제가 맡았던 학교에 대한 시험 분석, 그 다음에 요즘 수능, 그 다음에 통합과 이런 트렌드 분석이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도움 되셨다면은 이렇게 서로 이웃 추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